인류의 역사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우리는 거대한 불평등 앞에 서게 됩니다. 왜 어떤 민족은 총을 들고 세계를 정복했고 어떤 민족은 정복당했을까요? 왜 유럽인은 아메리카 원주민을 식민지로 만들었고 그 반대는 일어나지 않았을까요? 이 질문에 유럽인이 더 똑똑하거나 우월해서라고 대답한다면 그건 역사가 아니라 편견입니다. 1998년 퓨리처상을 수상한 저작 총균쇠에서 생물지리학자 제레드 다이아몬드는 전혀 다른 답을 제시합니다. 문명의 격차는 인종의 차이가 아니라 지리적 환경과 역사적 우연의 산물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여정을 함께 떠납니다. 1972년 뉴기니 조류학자로 현지 조사를 하던 다이아몬드는 얄리라는 뉴기니 정치인을 만납니다. 얄리는 산책하던 해변에서 다이아몬드에게 불쑥 이렇게 묻습니다. 왜 당신네 백인들은 그렇게 많은 화물을 만들어 뉴기니로 가져왔는데 우리 흑인들에게는 그런 화물이 없는 겁니까? 얼리가 말하는 화물이란 단순한 물건이 아닙니다. 강철 도끼, 성약, 옷, 음식, 현대 문명이 만들어낸 모든 것들입니다. 얄리의 질문은 곧 역사의 가장 근본적인 질문입니다. 왜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갖고 어떤 사람들은 갖지 못하는가? 다이아몬드는 이 질문이 인종차별적이라고 무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정면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는 유기니인들이 실제로 평균적인 서구인보다 더 영리할 수도 있다고 말합니다. 자연 선택의 압력이 강했던 유기니 환경에서 생존은 오직 지능과 기민함에 달려 있었으니까요. 문제는 지능이 아닙니다. 문제는 환경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환경이 어떤 역사를 만들어냈는가? 이것이 총균쇠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 질문입니다. 왜 농업이 시작되었는가? 인류 역사의 대부분, 즉 약 10만 년 이상을 우리의 조상은 수렵 채집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다 약 1만 1천 년 전, 지구 여러 곳에서 거의 동시다발적으로 농업이 시작됩니다. 왜 하필 그 시점이었을까요? 마지막 빙하기가 끝나고 기후가 따뜻해지면서 야생식물이 풍부해졌고 일부 지역에서는 수렵 채집민의 정착 생활이 먼저 시작되었습니다. 정착하면 아이를 더 많이 낳을 수 있고 인구가 늘면 더 많은 식량이 필요해집니다. 이 순환이 농업을 향한 압력을 만들어냈습니다. 농업은 인류에게 무엇을 주었을까요? 직접적으로는 더 많은 칼로리를 단위 면적에서 생산하는 능력을 주었습니다. 수렵, 채집민 1명이 필요로 하는 땅에서 농경민은 10명 혹은 그 이상을 먹여 살릴 수 있었습니다. 이 인구 밀도의 차이가 이후 모든 것을 바꿉니다. 삼부 대륙의 축, 왜 유라시아인가? 지리적 방향의 비밀. 농업과 가축화가 시작된 후 그 기술은 어떻게 퍼져나갔을까요? 여기서 다이아몬드는 지구의 지도를 펼칩니다. 그리고 중요한 사실 하나를 발견합니다. 유라시아 대륙은 동서로 길게 뻗어 있습니다. 반면 아프리카와 아메리카 대륙은 남북으로 길게 뻗어 있습니다. 이것이 왜 중요할까요? 동일한 위도 선상에 있는 지역들은 기후, 일조량, 강수 패턴이 비슷합니다. 따라서 한 지역에서 개발된 농작물이나 가축 기술은 같은 위도의 다른 지역으로 상대적으로 쉽게 전파될 수 있습니다. 밀은 비옥한 초승달 지대에서 시작해 수천 년에 걸쳐 서쪽으로는 유럽, 동쪽으로는 인도까지 퍼져나갔습니다. 반면 남북으로 길게 뻗은 대륙에서는 전파가 훨씬 어렵습니다. 멕시코에서 개발된 옥수수가 북아메리카 동부 해안까지 퍼지는데 수천 년이 걸렸습니다. 위도가 달라지면 기후가 달라지고 식물의 생육 조건이 바뀌기 때문입니다. 사하라 사막과 적도 열대우림은 아프리카에서 기술과 작물이 남북으로 전파되는 것을 막는 거대한 장벽화를 했습니다. 이것이 다이아몬드가 말하는 대륙의 축입니다. 유라시아의 동서축은 문명의 전파를 용이하게 했고 아프리카와 아메리카의 남북축은 그것을 방해했습니다. 이 하나의 지리적 사실이 수천 년에 걸쳐 문명의 격차를 누적시켰습니다. 문자와 기술의 전파.
농업이 자리를 잡으면 그 다음에는 무엇이 올까요? 인구가 늘어납니다. 인구가 늘면 전문화된 직업이 생깁니다. 모든 사람이 농사를 짓지 않아도 되면 누군가는 도구를 만들고, 누군가는 거래를 하고, 누군가는 전쟁을 조직하고, 누군가는 신에게 기도하고, 누군가는 글을 씁니다. 문자의 발명도 비슷한 맥락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최초의 문자는 기원전 3200년경 메소포타미아에서 등장했는데 그 내용은 주로 회계 기록이었습니다. 누가 얼마의 곡물을 창고에 넣었는지, 누가 세금을 얼마나 냈는지, 문명이 복잡해질수록 기억을 외부화하는 도구가 필요해진 것입니다. 기술도 마찬가지입니다. 청동기, 철기, 수레바퀴, 활과 화살, 이 모든 것들이 유라시아의 광활한 네트워크를 통해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한 사람이 모든 것을 발명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이웃의 발명을 빌려오면 되었으니까요. 이 아이디어의 퇴비화가 유라시아 문명을 가속화했습니다. 사부 균 보이지 않는 정복자 1492년의 충격 1492년 콜럼버스가 아메리카에 도착했을 때 그곳에는 수천만 명의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아즈텍 제국의 수도 테노치티틀란은 당시 유럽의 어떤 도시보다 컸으며 정교한 관계 시스템과 시장, 신전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스페인 정복자 에르난 코르테스는 불과 수백 명의 병사로 이 거대한 제국을 무너뜨렸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총과 말, 그리고 강철이 중요한 역할을 했지만 가장 결정적인 요소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세균, 즉 전염병이었습니다. 가축이 준 선물, 질병, 유럽인들이 아메리카에 들어올 때 그들은 의도하지 않게 천연두, 홍역, 독감, 장티푸스, 말라리아 같은 질병들을 함께 가져왔습니다. 아메리카 원주민들은 이 질병들에 대한 면역력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100년 만에 원주민 인구의 90%가 사라졌다는 추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유럽인들에게는 이런 전염병이 있었고 아메리카 원주민들에게는 없었을까요? 답은 다시 가축으로 돌아갑니다. 인류의 대표적인 전염병들, 예를 들어 천연두는 소에서, 독감은 돼지와 오리에서, 홍역은 소에서, 결핵은 소에서 온 것처럼 대부분 가축에서 유래했습니다. 유라시아인들은 수천 년 동안 가축과 함께 살아오면서 동물에게서 인간으로 넘어온 병원균들에 조금씩 면역을 쌓아왔습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수많은 사람이 죽었지만 살아남은 사람들과 그 후손들은 어느 정도의 저항력을 갖게 되었습니다. 반면 아메리카 원주민들은 가축화된 대형 동물이 거의 없었습니다. 라마와 알파카 정도가 전부였는데 이 동물들이 인간에게 옮긴 병원균은 유라시아의 가축들이 옮긴 것만큼 치명적이지 않았습니다. 원주민들은 그 무서운 병원균들에 전혀 노출된 적이 없었고 따라서 면역도 없었습니다. 왜 아메리카 원주민의 질병은 유럽인을 죽이지 않았을까? 반대로 아메리카 원주민의 질병이 유럽인을 몰살시키지 않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아메리카에도 매독 등 일부 질병이 있었고 이것이 유럽으로 전파되어 큰 피해를 주었습니다. 하지만 유럽인을 대규모로 죽일 만한 신종 전염병이 아메리카에는 많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 역시 같은 논리로 설명됩니다. 가축화된 동물의 부재가 강력한 병원균의 풀을 제한했던 것입니다. 결국 질병은 의도치 않은 생물학적 무기였습니다. 유럽의 정복자들은 스스로 그 무기를 만든 것이 아닙니다. 수천 년의 가축과의 공진화가 그들도 모르는 사이에 무서운 생물학적 우위를 그들의 몸속에 만들어 놓았습니다. 오부 총과쇠, 군사적 우위의 기원 피사로와 아타우 알파의 만남 1532년 11월 현재의 페루, 카하마르카 스페인 정복자 프란시스코 피사로는 168명의 병사를 이끌고 잉카 제국의 황제 아타울 알파를 만났습니다. 아타우 알파의 곁에는 수만 명의 군사가 있었습니다. 수적으로는 잉카군이 압도적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날의 전투는 잉카군의 일방적인 패배로 끝났습니다. 피사로의 병사들은 소수였지만 강철 검과 갑옷, 화약 총기, 그리고 말을 갖고 있었습니다. 아타오알파의 군대는 처음 들어보는 총소리와 난생 처음 보는 말에 혼란에 빠졌고 아타오알파는 포로로 잡혔습니다. 이것이 역사를 바꾼 단 하루의 전투였습니다. 철기와 강철, 왜 유라시아인가? 총, 즉 화기는 왜 유럽에서 발전했을까요? 화약은 중국에서 발명되었지만 그것을 전쟁 무기로 발전시킨 것은 유럽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밑바탕에는 철기 문명이 있었습니다. 철은 청동보다 더 단단하고 광석이 훨씬 풍부합니다. 비옥한 초승달 지대에서 시작된 철기 기술은 유라시아 전역으로 빠르게 퍼져나갔고 기원전 900년경에는 이미 유럽과 중동, 인도 전역에서 철제 무기와 농기구가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아메리카에도 금속이 없지는 않았습니다. 잉카인들은 금과 은을 썼습니다. 하지만 철은 없었습니다. 중앙아메리카에서는 아예 금속 도구가 거의 없었습니다. 이 차이가 군사력의 격차로 직결되었습니다. 강철 검 앞에 흑요석 창은 상대가 되지 않았습니다. 말의 전략적 가치. 말은 단순한 이동수단이 아닙니다. 군사 전략의 핵심이었습니다. 기병은 평지에서 보병을 압도했고 기동력은 정보와 병력의 빠른 이동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아메리카에 말이 없었던 것은 단순한 불운이 아닙니다. 1만 년 전 마지막 빙하기가 끝날 무렵 아메리카에 있던 말은 멸종했습니다. 그 원인이 기후변화인지 아니면 당시 인류의 과도한 사냥 때문인지는 논쟁이 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분명합니다. 콜럼버스가 도착하기 전까지 아메리카에는 말이 없었습니다. 이 사실 하나가 군사적 균형을 근본적으로 뒤집었습니다. 문자, 정치 조직, 기술의 결합, 총, 균, 쇠는 각각 따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이것들은 복잡한 사회 조직과 함께 작동합니다. 문자가 있어야 먼 거리의 군대에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중앙화된 국가가 있어야 대규모 원정을 조직할 수 있습니다. 전문적인 장인이 있어야 더 좋은 무기를 만들 수 있습니다. 농업이 인구 밀도를 높이고 높은 인구 밀도가 전문화와 계층화를 가능하게 하고 계층화된 사회가 국가를 형성하고 국가가 군사력과 기술을 집중시킵니다. 이 선순환 또는 악순환 어느 쪽에서 보느냐에 따라 이 문명의 격차를 기하급수적으로 벌려나갔습니다. 육부 역사의 사례 연구들. 아프리카는 왜 식민지가 되었는가? 아프리카는 인류의 발원지입니다. 호모 사피엔스가 처음 등장한 곳도 농업이 일찍 시작된 곳도 아프리카입니다. 그런데 왜 19세기에 아프리카 대륙 대부분이 유럽의 식민지가 되었을까요? 다이아몬드는 여기서도 지리를 봅니다. 사하라 사막과 열대우림이 남북 전파를 막았습니다. 체체파리가 매개하는 트리파노소마 병이 말과 소의 남하를 막았습니다. 따라서 아프리카 남부에서는 유라시아식 농업과 가축화가 충분히 발전하기 어려웠습니다. 또한 아프리카의 지형은 기술 전파에 불리했습니다. 반면 유럽은 이미 수천 년간 쌓아온 기술, 질병 면역, 강력한 국가 조직을 갖고 왔습니다. 아프리카인들이 덜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지리적 조건이 유라시아에 훨씬 불리했기 때문입니다. 중국은 왜 세계를 지배하지 못했는가? 흥미로운 반례도 있습니다. 중국입니다. 중국은 1400년대까지 유럽보다 기술적으로 앞서 있었습니다. 화약, 나침반, 인쇄술, 종이, 이것들은 모두 중국에서 유럽으로 전해졌습니다. 15세기 초 정화는 거대한 함대를 이끌고 아프리카 동해안까지 항해했습니다. 그런데 왜 중국이 세계를 정복하지 않았을까요? 다이아몬드는 이것도 지리로 설명합니다. 중국은 일찍이 통일 국가를 이루었습니다. 강력한 중앙정부는 효율적이지만 동시에 단 하나의 잘못된 결정이 모든 것을 멈출 수 있습니다. 실제로 1433년 황제는 해외 항해를 금지했고 이 하나의 결정으로 중국의 팽창주의는 멈춰섰습니다. 반면 유럽은 분열되어 있었습니다.
수십 개의 크고 작은 국가들이 서로 경쟁했습니다. 스페인이 콜럼버스의 제안을 거절하면 포르투갈이 받아들이고, 포르투갈이 거절하면 다른 나라가 받아들입니다. 경쟁이 혁신을 강제했고, 분열이 역설적으로 유럽을 역동적으로 만들었습니다. 결론, 역사의 불평등은 어디서 왔는가? 우리는 지금까지 긴 여정을 걸어왔습니다. 1만 1천년 전 비옥한 초승달 지대의 야생 밀에서 시작해 가축화된 동물에서 비롯된 전염병, 동서로 뻗은 유라시아의 지리적 행운, 그리고 이 모든 것이 만들어낸 총과 강철과 중앙 집권적 국가까지, 다이아몬드의 결론은 단호합니다. 역사의 불평등은 민족이나 인종의 우연에서 비롯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지리적 환경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어느 대륙에 태어났는지, 어떤 야생 식물과 동물이 주변에 있었는지, 대륙이 동서로 뻗었는지, 남북으로 뻗었는지, 이것들이 수천 년에 걸쳐 엄청난 불평등을 만들어냈습니다. 이 주장은 해방적입니다. 뒤처진 민족들이 열등하다는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불편하기도 합니다. 모든 것이 지리와 환경의 산물이라면 인간의 의지와 선택은 어디에 있을까요? 다이아몬드 본인도 이 점을 인정합니다. 총, 균, 쇠는 역사의 모든 것을 설명하는 만능 이론이 아닙니다. 지리가 역사의 방향을 크게 규정하지만 그 안에서 인간의 선택, 문화, 제도, 지도자의 결정이 여전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적어도 이 책은 우리에게 하나의 강력한 교훈을 줍니다. 다른 사람들의 뒤처짐을 그들의 능력 부족이나 문화적 결함으로 보기 전에 그들이 어떤 환경에서 출발했는지를 먼저 보라는 것입니다. 얄리의 질문을 기억하십시오. 왜 당신네 백인들은 그렇게 많은 화물을 가졌는데 우리 흑인들에게는 없습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은 결국 총이 아니라 지도에 있었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누르고 다음 이야기를 기다려주세요.